계속 써도 돈이 쌓인 18화. 호로록. 아, 이 얼마만의 여유인가? 시장이 한참 열려있지만 김상건 과장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팀은 쉴 새 없이 바빴다. 계속 시장이 출렁이는 바람에 트레이더들이 무리한 투자를 할 때마다 거래 금지를 때려버리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지금 트레이더들이 모두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적이고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땐 리스크 관리팀이 할 게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딱 방금 전까지만. 과장님, 이번에 신설팀 말이에요. 신설팀? 아, 그 천혜천이 팀장으로 들어간 곳. 왜? 지금 그쪽 거래가 이상해서요. 거래가 이상해? 또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고 있나 보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다가 돈을 집중적으로 넣고 있어서요. 제가 혹시 몰라 경고 메시지도 보내놨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봐. 정진호, 이 남자는 부장도 못 건드린다. 어쩌면 회사에서 그 남자를 건드릴 사람은 대표님 말고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상건 과장도 신경을 끄고 있었다. 근데 이게 뭐야? 김상건 과장은 제 두 눈을 의심했다. 지금 7팀의 투자 흐름이 현재 트렌드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팀장이 됐다더니 또 슬슬 기이한 행동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건가? 여기 중국 쪽 ETF도 그렇고 철강 쪽에 숏을 건 것도 그렇고 심지어 풋옵션까지 사놨어? 예, 지금 중국이 역대급 호황이라서 다들 상승 기류에 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반대더라고요. 김상건 과장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다. 트레이더들만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 매니저들도 이번 메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가만히 놔둘 수도 있는 것이다. 남들이 돈을 넣지 않는 데에다가 지금 자금을 때려붓고 있다는 건 중국 버블이 터질 거라고 보는 거구나. 미친 거 아니야? 당장 경제신문 아무거나 펼쳐봐도 중국 버블 붕괴를 예측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중국 증시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오를 거라는 장밋빛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국장이든 미장이든 다 때려치고 중국 증시로 달려가라. 이것이 지금 트렌드였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자만심? 초고속 승진을 한 팀장이니 남들과는 다른 투자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걸 수도 있다.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다 거래 철회하고 중지를 시킬까요? 리스크 관리팀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상대가 직급이 높다고 해도 관리팀에서 거래를 막아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나 중지해야 할 대상이 상사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김 과장은 저 멀리 있는 성일구 팀장을 쳐다보았다. 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김 과장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냥 놔둬라. 네? 이러다 돈을 다 날리면요? 안 그래도 7팀 혼자 파란불인데요? 유대리, 회사 생활하면서 말이야. 봐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자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제 아무리 리스크 관리팀이라고 해도 침범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법. 근데 500억은 좀 세지 않나? 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터져버리게 생겼다.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보네. 장이 열리는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주 그냥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 증권사였다. 주니어 때 그런 전장안을 쏘다니며 문서, 커피, 간식거리 등등 참 많은 것을 배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회사 사무실을 보는 것 같달까? 다들 중국 쪽에 돈을 넣고 안 빼는 거구나. 프랍 트레이더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데이 트레이더가 많다. 하지만 최대 일주일 이상 주식을 홀딩할 때도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면 말이다. 똑똑. 아, 네. 팀장님, 제가 커피랑 가벼운 간식거리 가져왔어요. 드시면서 하세요. 안 가져다 주셔도 되는데. 후후.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는데요, 뭐. 아참, 그리고 이 쿠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껴서 먹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나는 이혜린 대리님이 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이혜린 대리님뿐만이 아니다. 팀원들 전체가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이틀 전 우리 팀은 일제히 중국 버블 붕괴에다가 베팅을 했다. 하지만 다른 팀들은 전부 롱 포지션을 잡아 팔지도 않고 홀딩하면서 이익을 보는 반면 우리는 계속 파란불만 떠있는 중이다. 나한테 다들 티를 내진 않고 있으나 여기 팀장이란 자리에 앉아보니 그들의 눈빛이 더 자세히 보였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서 상승장에 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의 눈동자들. 그때 느낌은 확실했는데 그 강렬했던 전율이 아직도 작게나마 감각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리고 리서치팀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과장님 앞에서 종목을 고를 때도 딱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만 골랐다. 조금이라도 아리송한 느낌이 들면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버블은 터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상승만 하고 있으니 나도 사람인지라 슬슬 쫄리기 시작했다. 이러다 버블이 한 6개월 뒤에 터지는 거면 어떡하지? 이 능력의 단점은 내 느낌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상태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생생하게 미래를 보여준다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들고 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다 선조를 쳐서 더 늦기 전에. 아니지. 나는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았다. 급작스럽게 팀장이 되고 또 운용하는 자금이 확 늘어나다 보니 그에 따른 부담감도 커진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 모르는 이 특별한 능력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 이 능력을 끝까지 믿어보는 것이다. 와그작? 그리 결심하며 대리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소중한 쿠키를 힘차게 씹어먹었다. 아, 대리님, 베이킹은 잘 못하시는구나. 이놈의 담배, 끊어야 되는데. 요즘 따라 부쩍 담배 피는 횟수가 늘어난 서과장이었다. 원래 장 열리면 바쁘게 트레이딩을 하느라 담배 필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도는 게 시간이었다. 근데 사람이 많네. 그러나 시간이 남아돌고 있는 건 서과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시간대 한산해야 할 흡연장이 트레이더들로 가득했다. 서과장님, 역시 과장님도 할 거 없으셔서 나오셨나 보네요. 거기엔 예전 팀원들이 있었다. 하긴 지금 누가 할 게 있겠어요. 다들 중국 쪽에다가 ETF 사놓고 홀딩하고 있던데. 심지어 다른 팀들은 아예 윗선에다가 허락을 받고 해외 거래를 뚫어서 중국 주식을 직접 사려고 한대요. 거기다 지금 원자재랑 철강 쪽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나? 선물 부서도 돈잔치 한다던데? 서 과장은 말없이 담배만 뻑뻑 펴댔다. 서 과장님 내는 어때요? 에이, 말해 뭐해. 지금 중국 쪽은 용들이 불을 뿜고 있잖아요. 사방에 불기둥이던데. 크크, 진짜 어린아이가 와서 클릭질만 해도 돈이 복사가 된다니깐? 다들 신났구나. 그렇겠지. 지금 돈 놓고 돈 먹는 상승장인데 이 바쁜 시간대에 태평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과장님, 안 들어가세요? 아, 응, 난 좀 더 있으려고. 먼저들 들어가. 넵. 찹찹한 마음에 서 과장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았다. 아무리 봐도 중국 상승세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 여기 흡연장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보통 온갖 욕설로 가득한 곳에 웃음꽃이 피어있지 않은가?
다들 이번 달 성과가 얼마나 될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 우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나? 한참을 앉아있다 서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다. 그래도 일은 하러 가야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서로 돌아오니 다들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 보면 전쟁이라도 난 줄 알겠다. 뭐야? 다들 무슨 일이야? 과장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이대리, 다들 왜 저렇게 난리가 났어? 팀원들도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CSRC에서 마진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뭐? CSRC,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즉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진 거래를 막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에 몰려있는 돈이 대다수 마진 거래인 거. 중국 증시가 단기간에 성장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 덕분이었다. 일명 마진 거래, 주식을 빚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최대 10배인 1억까지 빌려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던 것이다. 문제는 왕창 풀어놓은 마진 거래를 갑자기 규제해버리면 중국 증시가 이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탄다. 그럼 마진 거래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전부 마진 콜이 걸리게 되고 담보 부족으로 강제 포지션 청산을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냥 주식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도 공포에 사로잡혀 물량을 던져버리게 되니 무한 악순환의 시작. 그것이 바로 버블 붕괴였다. 이 미친놈들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식을 사라고 선동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아우 진짜. 다들 빨리 팔아. 타이밍 늦으면 진짜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달 나오는 성과급으로 외제차를 바꾸느니 많이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고성이 오가갔다. 한시라도 빠르게 손절을 치려고 했지만 문제는 매도 물량만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는 터라 누구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모든 팀이 뒤집어졌을 때 딱 한 팀만이 강 건너 불구경 중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도 충격에 빠져 멍한 상태였다. 진짜 팀장님 말씀대로 버블이 터져버렸잖아. 대체 팀장님은 어떻게 이걸... 다른 의미로 패닉에 빠져있는 팀원 중에서 서 과장이 가장 빠르게 정신줄을 붙잡았다. 지금 다들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확인해. 얼른. 넵. 서 과장도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가 거래창을 확인해 보았다. 담배를 태우러 나가기 전만 하더라도 파란불만 가득했던 것들이 지금 온통 불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 과장은 부르르 떨리는 손이 진정되지가 않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예측했던 것일까? 아마 여의도에서 중국 버블이 곧 터질 거라는 걸 예측했던 사람은 아마 정진호 팀장이 유일할 것이다. 설사 예측을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해도 정진호 팀장처럼 베팅을 했을까? 아마 아무도 없겠지. 그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푼돈도 아니고 무려 500억을 건 베팅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정진호 팀장을 바라보며 서 과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제야 전 팀장이 왜 자신에게 잘 배우고 오라는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정진호는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저 그릇이 달랐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초고속 승진이 가능했는지, 왜 윗선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지 전부 이해가 됐다. 사람 아니야. 저건 사람의 탈을 쓴 야수가 분명했다.